최측근에 뭔가 있을 수 있다. 대통령 뜻으로 검찰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해요. 그거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것 하나만으로도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약점 잡히는 거예요. 저는 절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요구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들어주고 말고를 떠나서 요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약점을 쥐어주는 거거든요. 오늘도 검찰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중에서 오늘 아침부터 핫했던 전 MBC 장인수 기자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해서 하나씩 한번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 당연히. 지금 제기된 범죄 말고 새로운 범죄로 제목까지 정해놨습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다 공개를 했습니다. 예. 우리는 그냥 그 발언을 보면서 대통령이 굉장히 구체적인 것까지 디테일하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와 잘한다 그리고 박수를 치는데 법조인들은 아닌가 봐요. 걸리는 게 있나 봐. 대통령이 저런 것까지 저렇게 얘기해? 저 위험한데? 요거를 직권남용으로 걸 수 있겠다라고 검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쌓고 있다 그거를. 네,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를 열심히 보면서 저거 직권남용인데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동부지검에 인천세관 마야 수사팀, 전담 수사팀을 이문정 동부지검장을 중심으로 해서 꾸렸잖아요. 거기에 대통령이 백혜룡을 넣어주라고 지시합니다. 요거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수사를 잘하라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데 수사팀에 누구를 넣어라 빼라? 요거 직권남용으로 걸 수 있겠다. 요런 식의 계산을 하면서 지금 업무회의나 이런 걸 잘 지켜보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공소 취소해줘라. 공소 취소해줘라. 라는 뜻을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공공에 출연한 장인수 기자가 충격적인 폭로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인간이 고작 검사들 따위에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해줘라 부탁했답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죠? 미친 짓거리 같죠? 그런데 공치모를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집권여당 100명의 의원이 모여서 한다는 짓거리가 대통령 공소 취소 요구입니다.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 국회의 권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수두룩한데 검찰에 릅소하는 거죠. 무엇보다 김성태 녹취록으로 대통령이 조작 기소됐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고 법무부 장관이 법률과 권한에 따라 공소 취소 지시하면 그만인걸.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작자가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요? 정말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수사 개시권이 없잖아요. 고발 사주예요. 그렇지. 검찰 출신 양분함 의원이 이번 검찰개혁 법안으로는 검찰의 권한이 제한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사 개시 통보도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지휘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중수청 법안을 보고도 이따위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충격인데요. 이에 대해 장인수 기자가 팩트로 박살내네요. 표적 수사, 조작 수사를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수사 개시권을 수사 개시권. 없앴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사 개시권이 없잖아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전부터도 수사 개시권 없어도 얼마든지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고발 사주예요. 그렇지. 김어준 털고 싶다. 주진우 털고 싶다. 여기 봉지욱 장인수 털고 싶다. 법세력 중수청에 고소장 고발장 하나 넣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사 개시권. 자, 그리고 세 번째. 방금은 조금 다른 부류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검찰개혁 정부안이 과연 잘된 정부안일까요? 하나하나 따지고 있는데 요거는 일단 세 번째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한준호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은 찌라시 수준의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 메시지 주장 저작거리 소문만도 못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냈고요. 그리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취재 내용과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취재 내용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흔들릴 수 없는 팩트입니다. 한 의원은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했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공개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보고 있다가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정리해 보자면 이거예요. 아주 큰 이야기죠, 이 정도라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신뢰할 수 있냐 없냐를 두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이와 관련된 통화든 문자든 입에서 입으로 전언이든
무언가 있었고 흔들 수 없는 팩트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신데요. 제가 봤더니 내용이 너무 민감하고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문자를 공개한다던가 아니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던가 좀 더 자세히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기에는 취재원에 대해 보호가 있어야겠죠. 그거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방향인데요. 제가 처음에 미략 관련한 텔레그램이 뉴스원에서 최초 보도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때 유일하게 제가 국회에서 취재를 했더니 국회에서 열의 7, 8명은 김민석, 이현주를 지목하더라. 그 이유는 처음이 아니고 문체와 세 번째 뭐예요? 처음이 아니었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게 두 번째로는 사용하는 문체, 세 번째로는 본회의장에서 누가 누구랑 다니는지 다 안다. 그래서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대부분 이 텔레그램 미략의 텔레그램의 주인공은 이 사람들이라고 모두 같은 사람을 가리키더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다음 주에 정말 신기하게 우리 투명한 민주당 최고의원이 대외비 문건이라면서 조국혁신당과 미략한 것 아니냐라고 정청래 당대표를 바로 옆에 두고서 이 종이 한 장 들고 와서 정말 이 텔레그램 미략 타격이 실제로 다음 주에 바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누가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이어져 오는 현상들은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강덕구 행님이 페이스북에 총리님 대통령 합당 의중 맞다는데요 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죠. 그런데 이 사안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검찰에 연락해서 이거는 통의 뜻이다라고 공소 취소 요구에 대한 딜을 관련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선 시선에서는 저도 제 나름대로 취재를 했고 이때 당시에 똑같은 문제 제기를 당했습니다. 증거 있나요? 물증 있나요? 그러나 실제로 그 일들은 벌어졌고 조국혁신당과 미략한 것 아니냐. 내가 여쭤보고 싶어요. 미략했다라는 증거를 갖고 와서 당대표를 공격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없죠. 어떤 물증의 증거나 무언가를 갖고 와서 당대표를 공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보기엔 그랬다 했죠. 이게 이 바닥이에요. 언론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허점을 정확하게 짚으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란을 가봤어요? 이스라엘을 가봤습니까? 근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뭘 통해서 알아요? 그것은 기자들은 이란에 가봐서 쓰는 기사입니까? 여러 가지 루트와 계속되는 확인 절차를 통해서 진실을 찾아나가는 과정인 거고 언론이라는 이름 하에 사람들이 신뢰하고자 하는 거고 그것을 계속해서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 대전제를 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취재 보도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불완전한 내용을 하기보다는 좀 더 완벽해졌을 때 하면 좋은 게 아닐까요? 불완전한지 완벽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한 발 들인 것 뿐이에요. 제가 항상 자주 쓰는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제가 엄청 욕먹을 때 썼던 댓글이 있는데요. 이 당시까지는 사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갈 거라 생각을 못했죠. 합당 반대하고 대통령 의중을 거짓말로 속이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이 받았던 공격인데 TV조선 강적들의 한 패널분이 저는 그 텔레그램의 주인공이 김성환 장관일 것 같아요 라는 부분의 발언을 가지고 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야 저기 패널은 김성환이라는데 대우씨 이제 어떡할 거예요? 김민석 이현주 아니라는데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저의 취재 내용은 가짜뉴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적었던 글입니다. 그분의 평론은 진실이 되고 저는 가짜뉴스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나보다 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정의하는 게 아닐 겁니다. 당시 이 김민석 미륵 텔레그램 관련해서 그 주간의 일요일 날 갑자기 기자회견 잡겠다고 그 다음날에 하는 걸 봤는데 저 아니에요. 됐죠? 하고 넘어갔죠. 이현주 의원 MBC에서 저 아닙니다. 됐죠? 하고 넘어갔죠. 아니었습니까?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면 정말 없던 게 됩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를 치열하게 입증해 나가는 과정에 지금 놓여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진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점차 밝혀지는 것이지 힘 있는 자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틀릴 수는 있겠으나 오늘날 존재하는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썼던 것처럼 저 또한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누군가 용기를 냈구나.
너무나도 첨예한 부분들이 예민한 부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이런 객관성을 요구하는 거겠죠. 그런 상황에서 용기 낸 한 발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취재원 보호 당연히 필요해요. 그거 밝히면 앞으로 국회에서 사람들이 절 만나줘요. 몇 달 전에 또 하나 제가 취재하면서 밝혔던 거, 유튜버, 평론가, 기자, 언론사, 청와대에서 제안이 온다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제안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얘기하면 깔끔하겠죠.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제안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저는 그거를 이야기했다는 이야기 하나만으로 그걸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합니다. 적어도 3명 이상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입증하지 못하는 저의 이야기는 이미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물증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용기라고 봐요. 취재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입증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훈 씨가 청와대 기자 들어가고 싶어 했잖아요. 제안 받은 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제 목표기도 했고요. 그뿐입니까? 정치 제안도 받았습니다. 단칼에 다 거절했지만요. 여러 번 거절했고요. 제 목표이자 꿈이 그렇게 달성되는 건 전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이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햇빛이 쨍한데 잠시 후 비가 쏟아진다 그러면 누가 믿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고 이해 안 가는 상황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이 성립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다른 거보다 저는 이게 정말 큰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쇼츠 올렸던 거 기억하시죠? 벌써 3번째 보여드리는데 꼭 취재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공소취소 모임이 만약에 검찰개혁안을 놓고 딜을 하잖아,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친명인 척하는 사람들이 자, 뉴 이재명 조직과 세력을 만들었어. 이 당권을 잡으려면 큰 한 방이 필요해. 난 그걸 위한 공소취소 모임이라고 봐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진짜 친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만들어냈다, 나는 이걸 한 방으로 난 준비했다고 봐. 지금 오히려 검찰 개혁도 못하고 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탁을 하고 다니는 꼴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개혁을 한다는 거예요? 개혁이 뭐예요? 너 삼진 아웃이야, 너네 해체야, 까불고 있으면 너네 제대로 걸려서 온 국민이 다 봤어, 이제 너네 못 봐. 이게 개혁이잖아. 이게 개혁이지. 근데 갑자기 가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상황으로 난 보인다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이미 의심들이 거의 확신으로 사람들이 변해가는 과정의 수순이니까 저는 가능할 거라고도 봐요. 근데 한 가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 왜 그랬을까? 이게 저는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가 있고 서운함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에게 공소취소 요구한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조금 불가능한 이야기 중 하나라고 봐요. 저 취재는 취재대로 존중을 하되 이거는 최측근에 뭔가 있을 수 있다. 대통령 뜻으로 검찰에게 공소취소를 요구해요? 그거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것 하나만으로도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약점 잡히는 거예요. 공소취소 안 들어주고요. 아,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검찰인 우리한테 공소취소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 한 줄이요, 죽을 때까지 이재명 대통령 약점인 거예요. 공소취소를 해주지 않더라도 이건 딜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난번 1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국무회에서 잠깐 발언을 하셨는데 기자분들이 왜 요거는 관심이 없으실까요? 자신의 무결함이 드러났는데 그러면서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제일 잘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약점이 될 수 있는 걸 요구한다고요? 뭘 위해서요? 저는 절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요구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들어주고 말고를 떠나서 요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약점을 쥐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미워도 우리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 대통령 후보로 안 넣어요. 추천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보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최측근이라는 단어에 집중되는 이유라고 봅니다. 최측근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지난번에 강덕구 의원 페북 그 내용 이거 얘기할 때도 제가 이거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의원실에서 잘못 올렸다. 그런데 누가 대체 총리와의 텔레그램 보내는 내용을 보좌관이 올리냐.
상의가 빗발쳤다 그랬죠? 이 취재를 해보니까 일리 있네. 그렇지. 그런데 살펴보니까 사안을 다르게 봐야 되겠다. 이거는 대통령이 당무 개입한다라고 이자들이 대통령을 협박하기 위한 글을 실수인 척 올리는 게 맞겠다. 그렇지 않고선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거 보세요. 실수인 척 대통령이 사실은 당무 개입하고 있어요. 합당에 주의해요. 실수입니다. 실수가 아니라고 한다고 인증을 한다면 대통령이 당무 개입 중입니다라고 아주 악랄하고 비열한 수를 썼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전 실수가 더더욱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상호 전 정무수석도 홍익표 정무수석도 대통령 합당은 평소 지론이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조국 대표도 이미 이야기 됐었다라고 밝힌 것들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당무 개입 중이라고 협박 카드를 올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저는 지금 현재 검찰 개혁안을 가지고 만약 이 내용이 앞으로 사실로 점점 드러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묵살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계속해서 지켜볼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호 씨 어제 대통령 X 같이 봤잖아요. 그걸 보고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정말 죄송한데 저도 좀 생각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 사실 내용을 중점으로 본다면 어떠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기업인들과 대화. 이재명 대통령 모두 발언 3월 10일 그죠? 나와 있죠. 여기서 쭉 내려가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 통합 그리고 검찰도 뭔가 살려서 쓸 것 같은 느낌이 정말 검찰과 손을 잡았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이라는 잘 배려진 칼을 쓰고 싶은가? 저는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보는 점들이 이런 부분인데요. 오늘날 많이 쓰는 키워드입니다. 북한과의 대화.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보십니까? 남한과 북한 사이에 DMZ 구역에 일부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하나씩 교류해 나가는 작업. 통일이 아니라 하나씩 다음 단계를 밟는 스텝. 전남, 충북, 대구, 부울경 통합. 이재명 대통령이 쓰는 국민 통합이 무슨 뜻이라고 저는 읽히냐면 항생.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피 튀기면서 싸우면 결국 모두가 질이 멸렬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하고 서로 지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법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국민 통합은 제가 보기엔 조금 비슷한 느낌 같아도 조금 다릅니다. 뉴라이트, 뉴너게인 이런 사람들을 기용해서 중도 보수 정당으로 자리 잡기보다는 이 사람들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살아갈지언데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까? 이 부분으로 저는 쓰고 있다고 보거든요. 검찰도 뭐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사실 여러 가지 논쟁을 낳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게 큰 오만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왜 있습니까? 왜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할까요? 대통령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 정서에서 혼란한 사회 가운데 모두가 힘을 합쳐서 외세에 맞서 싸울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할 나위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검찰개혁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생, 썩은 것들만 얇게 도려가지고 수뇌부를 바꿔내고 교체해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꿔서 쓰겠다. 근데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저들의 손에는 여전히 총과 칼보다 더한 권력을 쥐고 있는데 그게 언제든 나에게로 겨눠질 수 있는데 그런 총칼을 든 자들을 제거하지 않고 같이 잘 어우러서 지내라고 한다면 지낼 수 있겠습니까? 맨날 바꿔야 된다고 바뀌어야 된다고 욕하고 거리에 나서서 그랬는데 저 사람들 손에 여전히 총칼을 쥐어준 채로 우리 보고 같이 상생하라 그러면 상생이 되겠습니까? 혹시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여쭤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많이 눈이 뜨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검찰개혁 정부안이 90% 이상 잘된 법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데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자, 당론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뭐 이건태 의원이 글을 올렸고요. 당론을 확정했는데 법사위 체계자구 수정 등 기술 범위를 넘어서거나 너는 내용을 주장하거나 협의 없이 다른 입장을 내는 것은 당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당론은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권 완전히 잃은 검찰 우려 안 해도 된다. 진일보를 넘어선 성과를 이뤄낸 것. 진짜
윤석열 탄핵 때 깎지도 않던 머리들을 왜 깎으면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는 분들의 말을 어떻게 제가 신뢰를 해요. 조항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외에 정부안이 괜찮은 아닌지 설명하기 바쁜 대리인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그럼 좋습니다. 그 반대 대리인으로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쪽 의견도, 다양한 의견도 존중되어야 되니까 제 의견도 한번 존중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안이 왜 법사위 안은 전부 패싱됐습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사람들의 염원과 마음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제일 오랫동안 제일 열심히 검찰개혁안을 99% 설계해 왔어요. 근데 갑자기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99% 설계한 사람을 배제시키고 내가 더 좋은 안이요 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바라보는 핵심은 이거예요. 왜 법사위를 패싱시켜 놓고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뭐 수기가 있었고 정부안이 얼마나 좋은 안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준비해왔던 거를 단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좋은 안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 안이 더 좋고 마냐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신뢰에 대한 문제에 금이 갔어요. 정부 안으로 가면요, 실제로 만약에 정부 안이 정말 잘 짜여 있어서 법사위에서 제시한 원안보다 좋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못 받아들일 겁니다. 왜? 그동안 노력해온 사람들의 흔적이 있는데 이거를 패싱해놓고 그 안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나서서 잘 보이려고 정부안이 잘 됐다 그러는데,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몸을 확인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살펴본 의사가 준비한 수술안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아이 딱 보니까 혈색이 노란 게 이거는 수술 안 해도 돼. 그냥 운기주식 하면서 식이요법으로 명상 좀 하면 돼. 그게 훨씬 나아. 장난합니까? 정부안은요,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치밀하게 해도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게 제가 바라보는 포인트예요. 왜? 이미 믿음에 금이 갔어요. 내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그동안 내 몸을 성심성의껏 잘 지켜봐주던 실력 있던 의사들이 옆에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와가지고 식이요법 권하는 의사가 맞겠다 그러면 응해주겠어요? 정부안이 아무리 잘 짜여 있고 무슨 항이 어쩌고 조항이 어쩌고 얘기를 해도 아무리 바뀌어도 정부안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주택자를 통한 부동산 규제, 그리고 이걸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뭐 건전한 건 다 좋아요. 그러면 전제를 바꿔보죠. 중국은 토지 소유의 개념이 없죠. 장기 리스죠. 뭐 주거용 70년, 상업용 50년, 공업용 뭐 30년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한테 다주택자 규제가 어떻게 들릴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중국 사람들이 가진 문화에서 부동산 규제를 설명해주면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죠. 왜? 문화가 다르잖아요. 취지는 이해를 해도 그 제도를 받아들이고 따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에요. 결론. 맡기세요. 이 사람들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금이 많이 갔어요. 이미. 지금 상황을 볼까요? 제가 어제 글을 썼는데요. 조금 다른 방향에서 해석도 썼습니다. 저 언덕 너머 누군가 홀로 서서 동남풍을 기다리고 있나니 그러하다면 이 한문 기꺼이네요 그 바람이 되리.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정말 검찰개혁에 대한 그 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자초한 걸까? 그런데 오늘 저 장윤수 기자님의 저 취재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게,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왔죠.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네요. 저녁에 청와대 측 공수처법 수정 열려 있다. 원래 수정 안 된다. 미세 조정만 가능하지 수정 안 된다. 그런데 망고불변의 진리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그와 관련해서 수정하면 안 됩니다 라고 글을 쓰는 똑같은 공통점을 가진 1인 1표제 합당 공소 취소 모임, 그리고 검찰개혁까지 똑같은 지금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오늘 쓴 글이 있더라고요. 요 글인데, 10년 전 오늘 저는 컷오프 되었습니다. 3월 10일 10년 전이네 딱. 공천 탈락 컷오프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억울하고 지지자들과 당원으로 분노했고 당 지지율은 급락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막막했습니다. 6일간 잠수를 탔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도 저는 어떻게 합니까?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당을 지키겠습니다. 당의 승리를 위해서 기꺼이 총선 승리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저를 필요로 한다면 지원 유세도 하겠습니다. 탈당한 분들은 당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재건하겠다. 글 내용의 전체는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봉사하겠다는 내용이 전체 글인데, 포인트를 준 것들을 유심히 보니까 눈에 띄더라고요.
당대표가 당 지도부는 저를 버렸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찾아보니 당대표는 당론을 깨고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수정 가능성을 지난 일요일에 내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을 위해 총대맸던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3월 내에 당론으로 바로 본회의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당대표를 패싱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일요일날 올렸던 영상의 내용이 뭐였죠? 당대표가 당론을 깨고 뒤집는 건 진짜 큰 리스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똑바로 하라는 사람들의 그거를 포기 못해가지고 혼자 또 저렇게 내용 바꿔왔다. 그 말씀 드렸었는데 그러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당내에 없나 봅니다. 신속하게 당론으로 본회의 처리를 넘겨버리겠다라고 기자회견을 발표해요. 왜 그렇게 조급하죠? 이 정도 사람들의 분노를 봤으면 조금 더 숙고해보겠다.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간다면서요. 왜 정부안을 넘기는데 이렇게 급급합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흔들지 말라. 법사위 강경파에 경고한다고요? 국민들의 검찰개혁을 흔들지는 마세요. 경고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들이 보아하니까 진짜로 이거 대통령 뜻이라면서 거짓말로 검찰들이랑 손잡고 뒤에서 짬짬이 해먹는 사람들 같아요. 이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상생, 국민통합 그 아래에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법을 고안하는 것 같은데 이때다 싶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트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렇게 조급하고 급하고 했을 거면 진작 나서셔야죠. 사람들의 분노가 더 거세지기 전에 통과시키자고요. 결론! 자, 아무리 잘된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민주당과 법사위가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면 절대 인정받기 힘들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선의를 가진 동지들을 어떻게 그걸 외면해요? 뭐 100번 얘기해서 99번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누구처럼 높은 자리 보고 안 갑니다. 옆에 사람들 보고 갈 겁니다. 죽을 날을 점주해 놓고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실패해도요, 틀려도요, 또 다른 누군가 나타날 거예요. 좀 잠잠했다 싶잖아요? 그동안 휴식했던 또 다른 누군가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뭘 해도 항상 부족함인데 사람들이 믿고 따라주면 그게 완벽한 정책이지. 에이 정말 그냥 어이구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